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두의 눈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글쓰기 형식의 비대면 면접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가능하면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 내 자기소개서를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뺄지, 감점을 줄지, 혹은 면접에서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올지 등등을 좀 살펴보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썼다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인, 이미 쓰지 않았다면 내가 쓰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어떤 해보다 굉장히 취업 전선 자체가 좀 축소돼 있어요. 물론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산하의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너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변별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취업 전형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나의 어떤 그 어필하고자 하는 나의 장점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준비된 자들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정말 여러 번 연습을 했고 구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쓴 자기소개서는 좀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근데 느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준비가 덜 됐다라든지 형식이 맞지 않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감점을 주는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형식을 많이 안 해본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해본 분들은 좀 형식 자체가 좀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여러 번 써봤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등등의 내용이 구현이 될 때는 어떤 거냐면 그 글의 내용에서 자기의 내용과 그리고 자기의 이력 그리고 자기의 장점 그리고 그 회사의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공통적인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장점을 파악하고 우리 회사에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완성도 높게 쓴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회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과 굉장히 많이 맞물린다는 점이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 개를 읽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요, 초보가 아니에요. 초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읽어봤을 거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이 좀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내가 누구에게 설명한다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했구나. 우리 회사를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구나 등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누락이 많이 된 부분이 바로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나의 업무 역량은 어떠어떠하다 등등의 설명이 이제 쓰여지겠죠. 요즘은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걸 요구를 하죠. 업무 역량 계획서라든지 업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으로 봤을 때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가치보다는 그 기업, 그 조직, 그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 회사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미비했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시 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든 기본적인 실적과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채용 인사 담당자가 읽었을 때 반박할 수 없는 가치가 자기소개서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게 마지막 항목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요 부분을 오류를 많이 범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A라고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B, C 등등의 회사에서 썼던 자기소개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가 딱 모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시작한다는 이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취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2월 1주는 A 회사 그리고 2월 2주에 A 회사의 면접과 B 회사의 자기소개서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을 다 재활용하지 마시고 재활용의 정신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회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 거야. 이 회사는 어떤 인재를 좀 뽑고 싶을 거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원래 썼던 자기소개서가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이 항목만은 좀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회사를 지원하실 때 혹은 C 회사를 지원하실 때는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서 구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년에 대략 많게는 100명 그리고 적게는 한 2-30명 분들의 그 취업을 같이 준비를 하고 첨삭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합격증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채용 합격이 되는 경우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채용이 확정이 되기도 하고 그 아닌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A 회사를 준비하는데 B 회사도 채용을 하네 라고 해서 A 회사를 준비하다가 한번 넣어봐야겠다라고 는 거기에서 B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A 회사에서는 탈락하고 B 회사는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가 딱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좋고 그 가운데 어떤 회사가 더 있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좀 구현을 해주시면 훨씬 채용의 과정이 수월할 겁니다. 따라서 B 회사, A 회사, C 회사든 어떤 회사든지 이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의 시장의 동향이 있어요. 그 동향을 반영해서 자기의 역량을 설명할 때 그것을 구현해 주셨으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구현했을 때 결국에 지원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모든 자기소개서는 우리 회사가 지원자를 왜 뽑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당위성을 증명해야 되는, 지원을 하게 됐다면 그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회사에 하나의 자기소개서로 통일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버려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 요소 그리고 소양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목표, 방향성, 그리고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소양과 장점, 이것이 이 공통점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존폐 위기 그리고 존재 당위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또 뉴스에서도 굉장히 이슈화 되었었고, 그러면 이 회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자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가 꼭 뽑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의 기본 소양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인재를 지금 요구하는지를 좀 분별하셔서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을 좀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글 자체가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항목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발한 인재였다가 어떤 항목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인재였다가, 이런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면 글 자체가 신뢰성이 좀 떨어질 뿐더러 통일성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묻는 말에 왔다 갔다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필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근무를 하더라도 이 소양만큼은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릭터로 잡으셔야 이 통일성이 높은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통일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 부분은 중복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인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작성보다는 퇴고의 영역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문단이 있을 때 두 개의 문단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성을 하고 바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채용자의 입장은 선별하고자 하고 변별성이 있는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이런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등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꼼꼼하고 세심하며 전문인의 냄새가 나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뭐 많이 나올 땐 5번까지 나옵니다. 중복 내용이. 그러면 중복 내용은 없으면 제일 좋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의 문단에 그 중복 내용이 다른 말로 써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중복 내용이 많은 자기소개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반드시 이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쓴 말이 다시 나오는지 혹은 내가 쓴 말이 중원, 부원하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수가 어느 정도 희생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복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법. 이 부분은 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 패러다임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때에 글쓰기를 하고 안 쓴 경우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끊겼다가 대학교 때 거의 안 하다가 뭐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후에 한 번도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법하고는 그 맞춤법, 뭐 검사 이런 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등등이 호응이 되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러니까 평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끝에 때문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때문이다가 나올 때는 앞에서 왜냐하면을 찾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그 관점이 매우 달라요. 그런데 어법이 틀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논리성 그리고 신뢰성 자체를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어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주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고 썼으면 뒤에 나는과 호응하는, 자,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디의 영역인가요? 퇴고의 영역이죠. 자, 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이후에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만 따로 빼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색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어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논리성 자체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퇴고의 영역에서 고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를 했죠.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갈씩을 좀 활용해라. 이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되었나요? 등등으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도 나오고 그 면접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맨 첫 문장, 즉 첫 답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회사는 어떠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와 나의 뭐 소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등등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맨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그 다음에 꼭 퇴고해서 주관식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은 반드시 근거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간결해야 합니다. 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으로 형성되지 않는 어법이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퇴고의 영역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등등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작가의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틀렸다 이거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건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좀 껄끄러운데 좀 부끄러운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평가자의 입장 평가자의 관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이런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로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